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개받은 송수영이고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DID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DID 마스터.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DID 마인드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사람들의 인생 반전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을 바꿨고요. 30살에 만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20대 때 많은 고생을 하다가 30살에 우연히 다시 30살에 만나서 강의를 들었는데 33살에 3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3년 만에 연봉이 4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을 바꿨고 오늘은 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제 연구실이 논현역에 있습니다. 강남 논현역에 매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저자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예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매진이 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분을 모시고 또 이렇게 같이 콘서트를 해서 너무 기쁘고요. 잠깐만 제가 또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요 위에 거 표정을 보니 꼭 성공하실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 표정을 보니 꼭 성공하실 분입니다. 자,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자, 표정을 보니 꼭 성공하실 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이제 어색하지만 약간 좀 호응을 좀 부탁드려요. 옆에 두 분씩 맞아주세요. 두 분씩. 자, 처음 오신 분 상관없어요. 두 분씩. 자, 짝이 나오면 3명. 2명, 3명씩 맞으세요. 맞으시고, 제가 시작하면 두 분은 악수를 하면서 3명 같이 손을 잡으면서 표정을 보니 꼭 성공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표정을 보니 꼭.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깊이 사색하고 정성으로 들이대서 꿈을 이루시다. 자, 제가 이제 시작하면 이거 약간 길지만 잘 보면서 제가 시작하면은 악수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악수 준비. 자, 시작하면 읽는 거야. 자, 시작! 깊이 사색하고 정성으로 들이대서 꿈을 이루시다. 나같이 박수 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DID가 뭐예요? DID는 들이대는 거야. 들이대. DID는 들이대는 건데 이걸 막 들이대면은 인생 끝나. 들이대라고 강조했더니 막 들이대. 세 판만 들이대면 인생 끝나. DID를 막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DID 하기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들이대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DID가 중요한 게 아니라 DID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 생각에 대해서 이번에 이 책이 32번째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보시지 못했지만 저는 이 작가님 처음에 시집 나올 때부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제 저자 특강에도 모시고 그래서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빽빽하게 차서 강의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 사색과 인생과 책에 대해서 알려주실 오늘의 주인공 김종원 작가님을 박수로 안녕하세요.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은퇴 사진은 맨날 눈 감은 사진만 찍어가지고 눈알이 많아요. 옆에 모습도 괜찮으니까 찍어주시고. 제가 사실 이 책 사색이 자본이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본이 사색이다. 사색은 자본이다. 정말 잘 읽었는데 제목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아까 회장님 소개했지만 5년 동안 썼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 검은 머리와 바꾼 책이에요. 제가 5년 전에 머리가 되게 두껍고 흰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미용실에 갔는데 그 오너 디자이너 아주머니가 저한테 머리를 좀 만지더니 아니 젊은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사세요? 저한테 왜 이러고 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제 머리를 만지더니 주섬주섬 꺼내시더니 뭘 바르시는 거야. 흑채를 바르시는 거야. 흑채를 제 머리에
사람들 말릴 새가 없었는데 나중에 또 혼자말로 너무 많이 발랐다고. 그래서 딱 발라서 제가 염색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염색도 하고 제가 이번 강연을 위해서 옷도 다 샀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리고 머리 드라이브 하고 왔는데 좀 걱정했었어요. 제가 더웠죠. 그래서 제가 곱슬머리예요. 습도가 올라가면 머리가 꼬여. 오늘도 좀 많이 이제 몇 가닥 꼬였거든요. 앞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제가 첫 번째 힌트 123 법칙 완성시키 4시간 사색. 123 법칙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예,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거라고. 제가 어떤 걸 제가 생각했냐면 제가 처음에 31살에 취직하려고 서울에 왔어요. 원래 서울 살았었는데 제가 3년 정도 인천에 가서 글을 썼어요. 거의 치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난 너의 공연 어디 수 없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해서 와 내가 유명해질 거야. 복수할 거야. 이렇게 시를 쓰면서 30살에 처음 서울로 와서 취재를 했어요. 그때 취재를 했는데 제가 그 동료들, 나 친구들 다 대기업 대리 과장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자격지원에 연봉 1,800 월급이 140만 원이죠. 140만 원이고 제가 그때 취직을 해서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80만 원 줬어요. 한 달에 60만 원 남겠죠. 60만 원 나는 걸로 제가 뭘 했게요? 책이요? 책 잘 안 읽어요. 60만 원 가지고 제가 지금도 회원인데 강남에 있는 호텔, 최고급 호텔에 회원권을 끊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제가 끊었냐면 제가 1,800 연봉을 딱 계약한 후에 처음 목표를 가졌던 게 3년 안에 연봉 1억을 만들겠다. 근데 연봉 1억을 만든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호텔이잖아요, 호텔. 그 호텔에 가서 그들은 제가 관찰하고 태도를 분석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내겠다 해서 나온 게 1, 2, 3위. 그 사람들이 1, 2, 3을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죠? 하루 한 끼. 1일씩. 제가 이거 한 지 거의 1일씩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고2 때부터. 제가 고2 때 95kg였거든요. 95kg였는데 한 40kg 줄었고 1일씩. 그래서 2는 하루 2시간 독서와 운동. 그거를 같이 공부했어요. 3은 하루 3시간 수면. 이걸 제가 반복해서 했어요. 하루 3시간 수면도 하루는 진짜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하루 자고 하루 안 자고 3시간 자고 안 자고 3시간 자고 안 자고를 반복해야 되겠다. 벽일자로 자고 그랬는데 운전하다 죽을 뻔했어요. 졸려가지고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떠지더라고요. 내가 돈을 버니까 내 돈은 내가 쓰고 죽어야지. 죽을 수는 없다고 해서 매일 자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1, 2, 3 법칙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1, 2, 3을 통해서 연봉 1억은 됐어요. 제가 인세와 월급을 다 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시간을 줘서 돈을 받고 시간과 돈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였어요. 괜히 제가 돈 벌어오면 엄마만 좋은 데 다니고 근데 엄마가 내 돈 다 쓰는 거야. 나는 못 쓰고 안 되겠다. 내 돈은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뭘 하면 될까? 하루 4시간 사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시간을 돈으로 바꿨지만 이제 제 생각을 돈으로 바꿨어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 돼서 제가 32권 책을 썼는데 26번째 책. 이점의 지금법이 제 26번째 책인데 이 책부터 사생이 자본이다까지 6권이 계속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베스트셀러가 하나도 없었어요. 만거에 한 책이 하나도 없었는데 26번째부터 6권 연속으로 계속 베스트셀러 나온 거예요. 그 사색을 4시간 시작한 이후로. 네, 다 찍으셨죠? 1번, 사색강 재빠른 거인이다. 사색 시위를 구상하고, 베테, 여러분 아시죠? 베테 독일의 거장이잖아요. 베테가 어떻게 사색을 했는지 이 책이 사색의 자본이다가 주 메인 포인트가 베테예요. 제가 베테를 거의 5년 동안 연구했어요. 연구하면서 베테의 문제 풀이, 해결법을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독일에 사무실 베테도 굉장히 평민이었어요. 제가 베테를 왜 내세웠냐면 베테가 그냥 보기에는 귀족이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베테는 돈은 많았지만 평민의 신분이었어요. 1700년대 독일에서. 그럼 거의 조선시대에 그 평민이 양반이 된 건 똑같은 거예요.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베테는 30살의 나이에 4개 부처의 장관이 있어요. 하나도 하기 힘든데 30살에 자기 스스로 귀족의 후식을 쟁취하고 4개 부처의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당시 베테가 살던 시기가 독일이 전쟁이 끝나서 휴유증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 한국처럼 청년 실업이 굉장히 되게 많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베테를 왜 내세웠냐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과 정확한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일반 국민들도 베테처럼 귀족의 신분, 귀족이 좋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귀한 정신으로 한도동 발돋움할 수 있다. 정말 제가 말씀드려서 베테를 내세웠는데 베테는 보통 임금보좌 학자들이 그렇지만 보통 사개국 이상은 부사예요. 베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베테가 10대 때 자기가 사개국어를 부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우리는 보통 영어나 배우는 것도 평생 배우잖아요. 근데 베테는 1달 만에 사개국어를 배워서 어떻게 하냐면 베테에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을 자기가 배우고 싶은 나라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 명 형제들.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렇게 살게 한 후에 그 형제들이 각각 다양한 집을 갖고 있는데 각각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러면 소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나라만을 다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사개국어를 배운 거예요. 10대 때 나이에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게 그냥 들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 자체를 처음 발상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발상을 했냐면 식탁 사색과 철학자에게 베테는 식탁 사색을 어떻게 했냐면 아침 5시 일어나 새벽 5시 일어나서 5한시까지 책을 쓰고 5한시 이후에는 각각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보다는 이렇게 밥을 먹는 것보다는 한 정보를 나누고 그 정보를 얻은 거를 이 베테가 다 끝나고 철학자 얘기를 하죠. 철학자 얘기를 벌이면서 그 풍경과 함께 베테는 그 정보를 자기만의 문법으로 다시 지식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걸로 베테가 그 방법을 생각해낸 건데 그거의 결정적인 부분은 사랑을 만큼 찾아갈 수 있다. 베테가 굉장히 아는 여자를 만나고 말고 계시죠.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보통 이제 알게 되고, 네, 이제 아세요. 사생은 자본이다 있으면 알게 돼요. 네. 밖에 제가 많이 아까웠거든요. 제가 근데, 베테가 10명 이상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 몇 년을 살고 밀어치기 여기는 너무 길어서 안 갔었는데, 10명의 여자들이 다 베테가 70살이 넘었는데, 19살 때 처음 했어요. 그런 정도로, 뭔가 다양한 직업에, 각각 연령에, 다양한 신분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 신분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뭘 발견했을까? 사생이 잡으다 보면 다양한 고정관념을 쓰는 거예요. 다양한 연령과 직업과 성별에 따라서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베테가 다 흡수해서 여자와 여자 헤어진다 만나가 헤어진 거의 같은 터치하는 그 사이에 파우스트, 베르제스푼, 제약, 시아 진실 같은 대작을 만들어냈어요. 그 여자와 헤어지고 작품을 쓰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작품을 쓰고 그러면서 베테가 사람으로서 사생을 해서 그걸 다 발견해낸 거예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베테의 사생 얘기했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니까 사진을 찍어주시면 최대한 많이 찍어주세요. 일부러 많이 PPT를 많이 갖고 왔어요. 시간이 없지만. 1번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게 메일이 와요. 저한테. 작가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너무 살기 힘들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살려주세요? 돈을 줄 수가 없고.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잘릴 유기한 오는 거예요. 대학 대기업이니까 그냥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상을 복도에 내놨어요. 팀장이 모멸감이 들잖아요. 그럼 스스로 나가라는 거죠. 근데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40대 가장은 회사가 필요하니까. 근데 회사는 가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공고정. 그러니까 인공고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5년 전은 굉장히 붐이었잖아요. 근데 인공고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성장했거나 발전했거나 좋아진 게 많이 느껴지나요? 요즘엔 또 굉장히 열기로 많이 시들어들었어요. 인공고정이. 이제 많이 해도 안 되는 걸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책 쓰는 데랑 똑같아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꿈을 가져라. 꿈 가져도 안 되니까 공부해라. 공부하다 힘드니까 힐링 받아라. 힐링 받았다 안 되니까 생각해라. 생각이 이제 틀가 되는 거지. 좀 있으면 제가 계속 트렌드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공고전이 왜 그 사람에 도움을 못 줄까 생각해 봤더니 인공고전은 지혜의 산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혜의 산산인데 산산은 뽑는 즉시 부패됐어요. 그냥 뽑지 않고 놔두면 몇천 원 지나면 가치가 더 올라가는데
사상을 뽑아서 우리 삶에 주입을 시켜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소화시킬 능력이 없고 우리가 사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사상을 가져와서 내 삶에 접목시켜서 이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수많은 책을 읽어요. 1년에 365권, 1000권, 2000권, 3000권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지식이 좋아진 게 아니고 자만심만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소화가 안 하고 다 썩어버렸어. 썩어서 자만심이 됐어요. 나 4,000원 읽는 사람, 나 10,000원 읽는 사람.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항상 그래, 어쩌라고. 네가 그래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러고 아무것도 없지.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 마지막은 이분구절 읽어서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거예요. 종원아,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종원아, 언젠가 너도 공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에 가장 먼저 출근이 아니고 뭐지 하여튼 뭐 등교해서 가장 먼저 등교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있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공부했는데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 대비 무슨 10,000원 내면 10,000원짜리 음식이 와야 되는데 10,000원 노력했는데 5,000원밖에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면서 정원아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저 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사색은 결국 계속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그때 공부에 대한 건 얻지 못했지만 그냥 앉아있는 걸 통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열심히 나온다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타는 차원이 가면 성공한 통찰이죠. 모든 걸 정의와 도덕. 정의와 도덕 개념을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을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아시죠? 책. 그 책은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그거 똑같은 저자, 마이클 샌델을 쓴 도덕이란 무엇인가는 나온지도 모르시죠? 그 책도 나왔는데 그 책은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을까요? 저는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정의와 도덕의 차이점이 뭐냐면 정의의 잣대는 너예요. 도덕은 나고. 나는 변하기 싫은 거예요. 네가 안 변해서. 네가 쓰레기를 안 주셔서 세상이 더러운 거예요. 정의가 없다 세상에. 그걸 못해요. 자동차 끼어들어도 저놈이 안 오는 나는 잘 가고 있었는데. 도덕은 관심이 없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날 바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게테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도덕이다. 우리가 사색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정의는 남을 공부하는 거죠. 나를 공부하지 않아. 나는 나를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나를 혁신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계속 남을 바꾸려고 해요. 도덕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정의를 생각해요. 도덕을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나를 소중하게 되고 내가 사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의한 자 그리고 일단 다음 장 한번 보여볼게요. 이게 시인처럼 살지 말고 시처럼 살아라. 이게 포켓탕이에요. 포켓탕 좋아하시죠? 네, 포켓탕 좋아하는데 제가 시인으로 살 때, 제가 한참 돈이 없을 때 인세가 들어와서 50만 원 들어와서 포켓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 포켓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포켓가 살아있었거든요. 살아있는데 이 포켓가 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포켓가 살아 움직여만 해요. 아줌마는 죽여서 갖고 살아서 갖고 근데 이 두 꽃게가 연인인데 서로 이렇게 다르다지만 안채로 못 사는 거야. 왜 못 잡을까? 사람은 뼈가 안에 있지만 꽃게는 뼈가 밖에 있잖아요. 사람의 오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데 아줌마가 잘라버렸어. 죽었어. 죽어버렸어. 죽은 다음에서야 살이 나오죠. 얘는 어떻게 죽은 다음에서야 서로의 오기를 느끼게 제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소주를 시켰지만 나는 슬픔으로도 배불렀다는 시를 쓰고 안 먹고 나왔습니다. 사실 먹었어요. 사실 먹었는데 이게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인처럼 살려면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시인은 진짜 못 먹거든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인처럼 부상은 하지만 시처럼 사는 거예요. 시인처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인처럼 사는 거는 뭔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살려고 했을 때 시처럼 살아면 내가 헌신하는 바닥에 발을 디디고 있어요.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원칙적으로 사색하면서 비원칙적 사색, 원칙적 사색으로 높은 곳을 가면서 중간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색이거든요. 두 가지 안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시처럼 사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사색가는 유일한 나만의 길을 걷는다. 편지가 아니라 나를 공부하다. 이걸 그냥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치열하게 감정을 이입하다. 이거 오늘 주은 세상과 사람을 위한 최고의 베스트. 이거는 제가 책상 위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사색, 오늘 회사가 아니면 사옥이 있잖아요. 사옥. 기업에서 뭘 결정할 때 사옥자로 결정하죠. 저는 사색품이 있어요. 제가 보통 출판사에서 기획을 받으면 제 사색품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제일 많이 팔리는 기획이지만 세상과 사람한테 내가 이익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뭐 계약을 몇천만 원 주고 계약을 하지 않아요. 제 사색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사색품을 누구나 하나씩 결정해 놔야지 내가 뭔가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색한 거를 끈질기게 이렇게 들고 놀아주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가끔 해외여행 가요. 시카고나 유럽 같은 데 가면 보통 비행기에서 기내식 뭐가 나올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식, 한식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둘 다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든지 위스키 뭐 와인도 나오는데 저는 아예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먹고 12시간 내내 시카고 가는 12시간 내내 사색에 빠져있어요. 사색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이 없으면 근데 사색을 할 수가 없어요. 공상이 되거든요. 제가 사실 척추 불일증이 있어요. 걸어다니면 다리가 저린데 제가 사색과 고민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제가 3-4시간 이렇게 거리 다니면서 허리가 확 아픈 거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이걸 내가 사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할 때는 언제나 좀만 지나면 아파. 그만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맨날 생각을 몇몇 개씩 하는데 오늘 했던 생각이 어제 했던 생각과 내일 했던 생각이 거의 100% 비슷해요. 아침에 뭐 먹을까?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지? 뭐 하지? 술 뭐 먹을까? 그런 생각을 바로 고민한다고 하는 거죠. 사색이 아니에요. 많이 사색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색이 아닌 거였어요.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을 부르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책에서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나는 외로워지고 싶다? 아니면 나는 고독해지고 싶다? 뭐가 어려워요? 고독해지고 싶다가 어려워요. 고독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외로움은 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스스로 고독을 자청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나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풀 문제를 갖고 스스로 고독에 진입을 해야 돼요. 고독에 물을 넣어서 내가 사색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왜 힘드냐면 가장 포인트인데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마찬가지인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꼭 함께 가야 돼요. 난 먹기 싫은데 난 그냥 국밥 먹으면서 일하고 싶은데 근데 뭐 전 여직원들 만나서 정신을 일을 많이 했는데 여직원은 꼭 일자로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으면 이렇게 나가면서 일자로 먹어야 돼요. 뒤에 조금만 뒤쳐주면 나보자요. 맨날 저 옆에서 보조 맞춰줘야 되고 얘기해줘야 되고 과장님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읽으세요. 이상한 사람, 과장님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맞춰주면서 그때 제가 그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용기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 지금 제가 이 예를 들었지만 어떤 예를 들으면 똑같아요.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울타리에서 등은 그만 기대고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기를 가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이제 제가 빠져나오면 그 사람들과 제가 말이 안 통하죠. 그리고 저는 빠져나오자마자 새로운 풍경을 보겠죠.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하죠. 그럼 나는 그 나만의 언어가 생겨요. 언어가 생기는데 내가 나만의 언어가 생기면 기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통하지.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한 사람 같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외로워져. 외로움 아니면 고독. 그때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외로움 선택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울타리고. 내가 고독을 선택하고 이상에 맞춰서 이겨내야지 생각하면 내가 사색하고 고독하고 내가 새로운 창조, 잡수처럼 내가 하나를 뭔가 창조해내는 거예요. 던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필리핀 콘도에 가서 이게 쓰레기 산들 대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쓰레기 난지도처럼 이렇게 산에 쓰레기를 넣지 않고 하나하나 쓰레기가 모여서 쓰레기 산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필리핀 콘도 마닐라 90일이 나이들이 거의 10만 명 정도 살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먹고 있어요. 쓰레기에서 오래된 것들
갔다가 식구도 걸려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5살 됐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치안이 안 좋아서 경찰도 빨리 퇴근하고 무서워서 근데 이 아이들이 아장아장 갔다가 장기 적출되거나 다시 시차로 갔다가 그러십니다. 이게 일본이 이루어지는데 필립 폴드인데 제가 여기서 사색의 마지막을 찾았어요. 사색이란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니고 얼굴 실천이다. 그래서 상대의 영혼에 접속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색의 끝을 찾았어요. 발리랑 강수진, 제가 아시죠? 나는 내일을 일하지 않는 책을 제가 프로듀싱했어요. 독일에 알아봤어요. 인터뷰를 해서. 이분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그때 어려운 시절 제가 연출한 사진인데, 당신한테, 20살 처음에 슈트바트 갔을 때, 아래담과 집을 오가는 사이 중간에서 내가 너무 못하니까, 강수진도 그냥 이름 모를 어느 나라, 아시아의 그냥 젊은 소녀야, 독일에서.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사색에 빠진 거예요. 근데 강수진에게 역시도 사색꾼이 있었어요, 나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발레단인데, 보시면 다른 게 있죠. 강수진만 여자고 나머지 다 남자예요. 이 강수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만의 발레를 해야 되겠다. 내가 테크닉을 빌리는 게 아니고, 나만의 발레. 그래서 지금도 강수진 얼굴이 안 보여도 손만 보거나 몸집만 다리만 봐도 강수진 발레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처럼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강의장 찾아온 쪽에서 나만의 발레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토가 걸어다니는 발레가 되지 않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항상 뛰어다닐 수 있다. 그래서 남자가 모습하게 되거든요. 또 제 마지막, 제가 사색을 하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자주 있는 게 누군가 날 도와줄 것이다. 근데 결국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내가 우뚝 서야 돼. 내가 우뚝 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두 번째, 한 인간을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인간을 사랑하게 생각하는 거 없다. 100만의 독자를 기대하지 않는 인간은 단 한 줄을 쓰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봤던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저는 하나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 100만의 독자는 기대하지 않는 인간은 이게 아니고 100만의 독자를 기대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100만의 독자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한 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끌지 않아요. 사생의 자본이라는 제가 사랑을 엄청 넣었거든요. 엄청 넣었어요. 뒤에 책 많이 나타났는데 그거 다 팔려면 제가 집에 좀 들고 가야 돼요. 무거워 죽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포옹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 사랑.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은 존경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삶과 생각을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또 바라봐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존경하고 사생자가 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